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달걀이 아닐까 싶은데요. 혈당 부담이 적고 맛도 좋아서 실제로 많은 당뇨인 분들이 달걀을 챙겨 드십니다. 저 역시도 평소에 달걀을 자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인이 달걀을 어떤 방식으로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지 직접 혈당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 관리에 확실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달걀을 활용해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방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한 끼에 먹는 탄수화물 양을 식빵 한 장 정도로 가정했을 때 빵을 먹기 전에 달걀을 먼저 먹는 것이 혈당 상승을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달걀을 더 많이 먹으면 혈당 방어 효과도 더 커질까인데요. 그래서 달걀 한 개를 먹었을 때와 두 개를 먹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달걀 3개까지 먹고 빵을 먹기엔 너무 배부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식전에 달걀 하나만 먹어도 밥을 많이 못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달걀 1개와 2개로 진행했습니다. 혈당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빵만 먹었을 때. 두 번째, 달걀 1개를 먹고 15분 뒤 식빵을 먹었을 때. 세 번째, 달걀 2개를 먹고 15분 뒤 식빵을 먹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15분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혈당 방어 목적의 음식을 식사 10분에서 30분 전에 먹을 때 효과를 보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미리 먹어두면 도움이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30분은 일상에서 실천하기엔 길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번 실험은 15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식빵만 먹은 데이터는 지난 영상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식빵을 반복해서 먹는 건 혈당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빵만 단독으로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5, 식후 1시간은 175, 식후 2시간은 156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70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달걀 1개를 먹고 식빵을 먹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7, 식후 1시간은 170, 식후 2시간은 141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3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달걀 2개를 먹고 식빵을 먹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0, 식후 1시간은 162, 식후 2시간은 126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2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가지 혈당 데이터를 놓고 보면 식빵만 먹었을 때가 혈당 상승폭도 크고 2시간 혈당도 높게 나왔습니다. 달걀 1개를 먼저 먹었을 때는 식빵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낮아졌고 2시간 혈당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달걀 2개를 먼저 먹었을 때는 세 조건 중에서 혈당 상승이 가장 적고 2시간 혈당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결과를 보면 식전에 달걀 1-2개 정도를 먼저 먹는 것이 혈당 방어에 도움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식전에 달걀 2개를 먹고 밥까지 그대로 먹으면 너무 배부를 수 있으니 달걀 1개를 먹고 평소처럼 식사하거나 달걀 2개를 먹는 대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방식이 혈당 관리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봤습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달걀을 먼저 먹고 시간 차이를 둔 뒤 식빵을 먹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따로 먹기가 어렵거나 바쁜 일상에는 한 번에 같이 먹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걀과 식빵을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은 삶은 달걀과 달걀 후라이로 진행했습니다. 앞선 실험에서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나왔던 조건을 반영해서 달걀 2개로 후라이를 만들어 식빵과 함께 먹어봤습니다. 즉 이번에는 조리법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삶은 달걀 2개와 식빵을 함께 먹었을 때. 두 번째, 달걀 후라이와 식빵을 함께 먹었을 때입니다. 우선 삶은 달걀과 식빵을 먹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2, 식후 1시간은 151, 식후 2시간은 134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9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달걀 후라이와 식빵을 먹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8, 식후 1시간은 161, 식후 2시간은 138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3 정도 상승했습니다. 데이터를 놓고 보면 조리법에 상관없이 빵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빵과 달걀을 함께 먹었을 때
1시간과 2시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달걀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 즉 위 배출을 늦추고 그 결과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빵만 먹었을 때는 보통 30분부터 1시간 사이에 혈당이 확 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식빵에 달걀을 같이 먹었을 때는 피크가 낮아지거나 뒤로 밀리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달걀을 먼저 먹거나 같이 먹는 방식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번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먼저 달걀을 먹고 시간 차이를 두고 탄수화물을 먹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식사할 때 달걀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달걀을 추가만 하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그만큼 달걀로 보완하는 방식이 혈당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즉 달걀을 먹었으니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는 게 아닌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계란으로 균형을 잡는 방법이 당뇨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달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삶은 달걀과 달걀 후라이의 영양 정보를 비교해보면 기름으로 인해 달걀 후라이가 지방이 조금 높은 것 이외에는 비슷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혈당에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보시면 둘 다 탄수화물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계란 자체는 삶아도 후라이를 해도 혈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걀을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밥이나 빵의 양에 따라 2-3시간 이후에 혈당이 더 높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고탄수 음식에 달걀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탄수를 조금 줄이고 대신에 달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달걀을 먹고 고탄수 음식을 먹으면 1시간 혈당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엔 1시간 이후에 다시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달걀로 부족한 양을 채우면 포만감도 올라가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달걀 적정량에 대해 찾아보면 하루에 1개에서 3개가 적당하다고 나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달걀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인데, 그렇다면 적정량을 넘기면 진짜 문제가 생길까요? 다양한 연구나 논문에서 많이 먹어도 괜찮으며 달걀 섭취가 늘수록 당뇨 발생 위험이 적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88세 남성이 하루 25개의 달걀을 수년간 먹었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나온 사례입니다. 저도 간식으로 달걀을 자주 먹는 편이며 하루에 6개에서 8개 정도 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큰 문제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달걀을 과하게 걱정하기보다 실제로 혈당과 건강을 더 크게 흔드는 탄수화물 간식, 인스턴트, 짜고 맵고 단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달걀은 그 과정에서 탄수를 줄이고 단백질로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식, 맛과 혈당 측면에서도 달걀은 아주 좋은 음식이니까요. 오늘부터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달걀로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달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